학부모님과의 상담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학부모 상담 매뉴얼의 목적은 강사님들의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학부모님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여 퇴원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뉴얼의 구성은 첫째,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사항, 둘째, 시기에 따른 상담 사항,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상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없기에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문의에 대해 바로 대답을 드림으로써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키고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강사님이 자녀에게 쏟는 정성과 관심에 대해 인식시켜 드릴 수 있어 학부모님의 학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상담을 위해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사항,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밝고 반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정중한 톤을 잃지 않아야 선생님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지 말고 학부모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고 중간중간에 적절한 맞장구도 잊지 마세요. 사실적이되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의 단점이나 문제되는 부분을 언급할 때는 학부모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도 전에 기분 상하지 않도록 단도직입적인 표현을 피하고 의미가 충분히 통할 만큼만 돌려서 말하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체성입니다. 처음 담당하는 학생의 부모님께 전화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학생의 이슈 기록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상담합니다. 이미 가르치고 있던 학생이라도 상담 선생님 등이 남긴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통화 전 꼭 확인해서 학생에 대해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합니다. 상담할 때는 두루 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단점을 말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학원, 학부모님까지도 노력할 수 있는 각각의 대책과 대안을 꼭 제시합니다. 원어민 강사님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학생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태도나 자세를 고치려고 할 때 부모님께 효과적인 접근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이나 타이르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엄하게 주의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미리 여쭤본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학생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감입니다. 상담에 앞서 학원에서는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어머님들이 던져보는 말에 넘어가지 않고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레벨업에 욕심이 크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시드 레벨은 웬만하면 3개월 만에 레벨업 되던데 어떤 친구는 3개월 만에 레벨업 했다던데 하시면서 이른 레벨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원에서 원칙을 지켜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상담 중 부모님이 학원 시스템이나 이벤트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때에는 어설픈 대답으로 넘겨버리려 하지 말고 잠시 전화를 끄는 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서 다시 전화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틀린 정보를 드렸을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반드시 이슈의 상담 기록을 남겨야 하고 학생에 대해 이뤄져야 할 조치나 새로운 정보들을 상담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과 교류해야 합니다. 상담을 위해 수화기를 들기 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담할 학생의 이슈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원어민 강사님과 그 학생의 학습 상황과 수업 태도에 대해 대화를 하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상담한 내용을 이슈에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상담했는지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부재 중일 때도 기록을 남기세요. 전화상으로 학부모님께서 부탁한 사항이나 문의, 문제 등을 상담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과 논의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시기에 따라 어떤 학생을 우선으로 상담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생을 신입생과 레벨업 학생, 스테이 학생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레벨업 학생은 새 학기에 새 레벨로 올라온 학생, 스테이 학생은 같은 레벨에서 두 번째 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각 브랜치마다 규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학생이든 학기 전반에 걸쳐 최소 3번, 즉 북 1, 2, 3마다 한 번씩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시기, 학기 초에는 신입생을 가장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 본인 인사와 소개를 드리고 에이프릴 수업과 학습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드려서 신입생 학부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문들을 최대한 신속히 풀어드립니다. 통화 마지막에 학생의 성향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부분을 물어본다면 학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릴 수도 있고 실제로 학생과 빨리 좋은 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기 초 상담 두 번째 대상은 레벨업 학생입니다. 현재 새로 학습하게 된 레벨이 이전 레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학습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 학생 상담입니다. 같은 레벨의 두 번째 학기 학습으로 특별히 더 적응할 부분은 없으나 이번 학기 말에는 레벨업을 이루어야 하는 학생이므로 학생이 현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상담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학기 중, 즉 북2를 시작해서 학기 말 시험을 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의 우선순위 학생은 스테이 학생입니다. 레벨업에 무리가 없도록 학기 말 시험 대비 복습을 강조하고 청크 퀴즈 점수와 과제 수행에 대해 관리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입생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학생이 수업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업한 학생은 현재 레벨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와 부족한 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세 번째 시기는 학기 말 평가 공개 후입니다. 이때는 우선순위가 따로 없이 평가고사를 치고 나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전 학생들의 부모님께 차례로 상담드립니다. 학기 중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첫 수업을 한 당일에 바로 전화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은 앞서 보신 학기 초 신입생 상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크게 혼났다거나 친구와 심하게 싸우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드시 당일에 전화를 하고 가능하면 학생이 부모님께 문제에 대해 알리기 전에 먼저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달리 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학부모님의 오해로 상황이 더 꼬여버려서 입장이 난처해질 경우를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바로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